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S-오일 폭발 화재 당시 작업 현장에 있다가 크게 다친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수리하기 위해 밸브를 연 지 몇 초 후 엄청난 양의 가스가 나오면서 밸브까지 튕겨져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심은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협력업체 직원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고장난 밸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스 새는 소리가 났고 몇 초 후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가스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밸브를 뜯어보니까 안에 뭐가 깎여 있더라고. 몇 초 안 지났을 거다. 갑자기 확 하면서 밸브도 날리고 가스 앞에 있던 애들이 다 날아갔지. 스파크 일어나면서 불똥이 팍 튀면서 일단 튕겨져 나가고 우리 쪽 4명인가 있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이제 다 불을 다 맞았지. 단순한 가스 누출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 누가 열어야지 그런 정도 나왔겠는데 가동을 시켜야지 뭐 그렇게 나올 건데. 그 액추에이터가 무게가 1.8에서 2톤이거든. 근데 걔가 저기서 이까지 날라오려면 얼마나 세게 가스가 나왔겠노. 거의 100% 가스 열려가지고.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30m를 뛰어내려왔지만 회사 구급차는 한참 뒤에야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려가니까 이제 정비동이 있대. 그렇게 폭발이 크게 일어났는데 직원들도 안 보이고 뭐 적어도 20분은 기다렸을 거라. 유족과 부상자 가족들은 애초에 계약서에 없던 잘못된 작업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상은 우리 여기 아폴로 직원들은 20인치밖에 못 건드려요. 계약서대로 지켜졌더라면 우리 동생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거 밸브가 열린지 안 열린지 확인한 사람이 있대요. 시간 보는 사람이 있대요. 자동화도 그러면 누군가는 컨트롤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컨트롤 한 사람이 문제 아니냐고. 유족과 부상자 가족들은 S-오일 측의 사고 당일 작업 일지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고개만 숙이면 됩니까, 솔직히? 그거는 그 다음날 한 거는 빨리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짓 아니냐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받아서 자기네가 아니라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S-오일 관계자들을 상대로 밸브가 열렸던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울산지부가 S-오일 울산 공장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오일은 폭발 사고 이후에도 정기 보수를 명목으로 사고 현장 인근에 하청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며 전 공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먼저 실시한 뒤에 정기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업주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각 정당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막바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각 정당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정부와 함께 울산도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울산의 성공 역사를 쓸 수 없다며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대한 울산의 새로운 출발은 위대한 울산 시민의 투표에서 시작됩니다. 투표하셔야 바뀝니다. 사전투표하셔야 확실히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의 재등장에 대항하기 위해 범민주 진보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일에 더 숙고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오직 시민들의 미래만 보고 전진하겠다며 민주당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재등장에 대항하여 한뜻으로 모두 뭉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걸어온 지난 4년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 정당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진보 정당들은 반노동, 낡은 정치 세력에게 울산을 맡길 수 없다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정치 심판을 위한 투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도 결국은 주권자인 시민에게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 지역 68개 단위 사업장 노조 위원장들이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 도시인 울산에서 시장은 노동인권이 상식이어야 한다며 노동인권 변호사였던 송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반노동 세력의 부활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과 부산, 경남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차질 없는 업무 개시와 투자 지원 확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이라며 국민의힘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가 교호 순번제로 치러지면서 유불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는 새로 쓰기 형태의 후보 이름이 좌우로 배치됩니다. 왼쪽에 이름이 표기되는 투표지는 선거구별로 나눠 노옥희 후보가 59만 1,800여 장, 김주홍 후보가 34만 9,400여 장으로 인쇄됩니다. 울산예총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울산예술인 복지회관 건립과 울산시립극단 창단 등을 제안했습니다. 울산예총은 최근 송철호와 김두겸 두 후보에게 울산예술인 복지회관 건립을 비롯해 울산시립극단 창단과 200석 규모의 소극장 건립, 공연전시단체의 당초 예산 증액, 예술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 등을 지역 문화예술계 당면과제로 선정했다며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근로자들의 투표 시간을 보장할 것을 기업과 기관, 단체 등에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일인 5월 27일과 28일, 선거일인 6월 1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민주당 정천석 후보 사퇴로 안개 속에 빠진 동구와 민주진보 단일화가 변수로 남아있는 북구편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정천석 후보의 갑작스런 사퇴 선언으로 2파전 구도가 형성된 동구. 두 명의 후보 모두 민주당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울산시장을 찾은 청기옥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워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동구민 모두 함께 잘 사는 동구를 만들겠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정당의 후보보다는 힘 있는 여당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 청기옥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방어진항을 찾은 김종훈 후보는 상인들에게 소득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골목형 관광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소비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위기를 가장 극복 잘할 사람은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 저 김종훈이라 여깁니다. 일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동구를 희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재선을 허락하지 않았던 북구.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3명의 후보 모두 현대차 명천정문 인근에서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동권 후보는 지난 4년간 시작한 여러 사업들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더 나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재선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북구라며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개혁을 갈망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와
그리고 지난 4년간의 구청장의 실적을 주민들께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동건의 재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찬동 후보는 교육과 문화, 예술 등 신개념 미래도시 북구를 건설하겠다며 능력 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승리로 분위기가 바뀐 만큼 4년 전 패배를 서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문화유산과 첨단 기술의 만남을 주제 삼아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비롯한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하는 신개념 미래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전념할 예정입니다. 김진영 후보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공정한 기회를 주는 행정을 하겠다며 노동자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지난 4년간 잃어버린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선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꾼 김진영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 그리고 진보정치 1번지 북구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 노동자의 자존심을 살리는 게 이번 선거의 중심이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동구는 민주당 표의 향방에 따라 당락의 희비가 결정될 전망이고 북구는 수성과 탈환, 이변 인연을 놓고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3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어제부터 오는 29일까지 닷새간 울산대공원 장미원과 남문광장 일원에서 12개국 265종 300만 송이 장미를 눈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향기를 맡는 등의 각종 실감 콘텐츠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드론 라이트쇼와 어린이 뮤지컬, 거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선바위지구 대책위원회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바위지구 개발이 토지 소유자와 주민이 아닌 LH의 이익만 늘려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선바위지구 개발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울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며 국토부와 울산시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의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속도는 반복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15개국 제외 한인체육회 회장단이 어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울산시는 제외 한인체육회장단 40여 명이 어제부터 사흘간 울산을 방문해 전국체전 준비 상황 점검과 해외 동포 선수들의 지원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고 마지막 날 임시 총회를 열어 해외 동포 선수단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장애인체육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이었던 A씨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석상에서 모욕을 주거나 9차례 이상의 근무지 변경 등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있었다며 울산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는 근무 태도 불량과 소통 부재, 업무 능력 부족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며 30일 이상 무단 결근해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리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수백 편을 보관해온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년 전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 성착취물 600여 편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 성착취물인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해당 음란물이 다른 사이트에도 공유돼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 단정할 수 없고 파일명만 보고 아동 성착취물인 사실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